올해 우리가 2차 전지 기업들이 되게 뜨거웠어요. 2차 전지 기업들이 모두 다 오를 것 같지만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분기순이익이 한 3배 정도 늘어나요. 반면에 분리막 기업인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양극재보다는 적은 거죠. 그게 결국 주가에 나타났거든요. 이제 제 2부 이제 2차 전지 산업, 배터리 아저씨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K 배터리 주식에 투자하는 게 거의 국민적인 열풍과 관심을 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작가님이 우선 작년부터 강조해 주셨던 전기차 배터리 투자 필요성, 사실 이미 ETF 통해서라도 투자를 하라 작년이나 재작년 2년 연속 강조해 주신 부분인데, 올해 또 유달리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작가님 개인적으로 일단 전기차 배터리 투자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우리가 작년에 사석에서 한번 만나서 술 한잔 했었잖아요. 그때 에코프로비엠을 제가 작년도에 좀 강조를 하고, 저는 이제 기노업으로 좀 들고 가겠다 얘기를 했고, 또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 ETF 연금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근간에는 제가 실적 개선이라는 키워드, 언젠가는 이 실적이 부각될 것이다라고 바라봤고요. 결국 이제 올해 그 배터리 아저씨 덕분에 그게 이제 쏠림 현상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실적 개선주의 모습은 아니에요. 테마적인 모습,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뒤늦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또 특징이 하나가 이렇게 과도한 쏠림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단기간 이렇게 올라왔고 조정을 하고 결국 이제 좀 시간이 흐르고 7월 정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에 부합됐다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일단 2차 전지 그 산업의 가장 큰 키워드는 정부의 정책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정책은 뭐 두말할 날이 없이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요. 미국이 최근 들어서 바이든 정부에서 2032년까지 신차 판매의 67%를 전기차로 판매해라라는 어떤 목표치를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 비중이 전체 판매량의 6% 정도밖에 안 돼요. 침투율이 6%. 그렇죠. 시장 침투율 6%니까 2032년까지 9년 동안 11배의 시장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전기차를 3대 중에 2대는 팔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난해 미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빅3를 보면 테슬라가 65%고요. 포드가 7.6%, 현대하고 기아차가 7.1%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자동차가 한 7%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그리고 테슬라도 어찌됐든 시장 점유율은 좀 줄어들겠지만 이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요. 결국 이 낙수 효과는 2차 전지 기업들이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2035년이면 탄소 제로를 각국 그 정부들이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2035년, 그리고 중국도 뭐 늦게까지는 2040년까지는 탄소 제로, 즉 탄소 제로가 되면 더 이상 가솔린 차를 팔지 않겠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면 갈수록 가솔린 대신에 전기차의 비중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정책적인 이슈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전고체라고요. 지금은 이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다음에 전해, 액체라는 것들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에너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액체를 고체로 바꾸는 전고체, 이제 배터리 양산이 원래 2030년 이후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지금 LG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완성을 하겠다. 왜냐? 일본이나 중국의 경쟁업체들의 전고체 시장에 대한 노력들을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분리막이나 전해 기업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이 필요성이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가장 키워드는 양극재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양극재가 지금도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45% 정도의 비용을 차지하고, 이게 얼마나 멀리 가고 얼마나 효율이 높을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극재 시장의 어떤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한 2, 3년 정도는 계속 우리 기업들이 가져가지 않겠느냐. 어떤 미국의 정책적인 이슈와 그다음에
그 배터리의 어떤 트렌드 자체가 전고체로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양극재 시장이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갖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우리가 2차 전지 기업들이 되게 뜨거웠어요. 그러면 2차 전지 기업들이 모두 다 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작년도 당기순이익이 한 2,300억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2025년 예측치 네이버 증권 포탈에 의하면 7,400억대까지 한 3배 정도 늘어나요. 반면에 분리막 기업인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작년도가 1,600억대, 2025년이 2,200억 정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성장세가 양극재보다는 적은 거죠. 그게 결국 주가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올해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좀 소외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어떤 실적 개선의 결과 이렇게 주가 차이를 보였던 부분이라서 저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중에 양극재 기업들이 앞으로도 더 부각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완성품을 만드는 단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조금 더 낮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좀 주가에 어떤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양극재를 워낙 강조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양극재 회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보통 양극재 회사라고 하면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LNF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G 화 이 4개 정도 회사가 양극재 시장을 그래도 주도하고 있다라고 많은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4개 회사 중에서 유독 뭐 사실 좀 저평가되는 LNF도 있는데 뭐 이에 대해서는 뭐 구조적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그 양극재 기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4개 외에 뭐 코스모 네네 거기까지 이제 5개 정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퓨처엠의 중심으로 좀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작년 말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2,300억대, LNF는 2,600억대, 포스코 퓨처엠은 1,100억대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거뒀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5년 예측치를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7,400억대, LNF가 7,100억대, 포스코 퓨처엠이 7,700억대. 그러니까 세 기업 다 7,000억대 정도의 당기 순이익을 거둔다. 지금보다는 많이 진일보해 있는 상태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현재 시가총액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가총액과 미래의 실적을 비교하면 미래의 PER이 나오고 미래 PER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질적인 측면에서의 버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지난주 우리가 녹화하고 있는 그 전 5월 12일 기준 종가로 보면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이 22조 정도 되고요. LNF가 8조, 포스코 퓨처엠이 한 23조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적용해서 미래 PER을 계산해 보면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은 PER이 거의 한 30배 가까이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30배. 우리가 보통 주가 버블 얘기를 할 때 한 30배는 그렇게 아주 버블이다라고 논하기엔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50배 넘는 정도도 아니고. 그렇죠. 한 50배 넘어가면 좀 버블이다 할 수 있는데 50배 넘는 상태에서 조정을 지금 거쳐서 한 30배 정도 됐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조정을 보일 수도 있지만 2년 후 실적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버블 이야기를 하기엔 조금 애매한 그런 수준이 되긴 했거든요. 물론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의 2,300억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 22조를 얘기하면 PER은 9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실적 기준으로 PER을 논하다 보니까 버블일 수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2025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그럴 수 있다. 라는 정도의 어떤 PER이고요. 재밌는 건 LNF가 한 12배 정도 돼요. 되게 싸 보이는데요. 그렇죠. 관건은 이제 앞으로의 실적 예측치만큼 실적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앞으로 한 2, 3년 후에는 LNF가 눈높이를 맞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 같은 이제 지주사. 어떤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퓨처엠의 지주사인데요. 지난주 기준으로
그 2025년 실적을 대비해 보면 에코프로가 상대적으로 좀 PER이 높은 것 같아요. 네. 2025년 기준으로 한 11배에서 12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한 7.5배, 6배 이 정도 되니까요. 그런 차이가 이제 약간의 어떤 버블 정도를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재밌는 건 이제 LS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LS도 그 LSMNM이라는 그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도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2025년 실적만으로 봤을 때는 LS가 한 5배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만 놓고 보면 조금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 기업들의 어떤 실적 예측치가 네이버 증권이라든지 증권사 리포트에 나와 있으니까요. 왜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실적을 좀 보고 그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서요. 시가총액과 비교해서 버블 여부를 좀 판단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많이 조정을 보이는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시장 악재들도 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매도 관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저점 매수의 기회로, 그러니까 성장하는 기업들은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성장주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어떤 정책과 역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잘 나갔던 애플이라든지 이런 나스닥을 주도하는 업종들이 금리 인상 이후에 굉장히 힘을 많이 잃었어요. 주가도 조정을 많이 보였고요. 다만 이제 이 금리 인상도 이제 어느 정도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원인에는 최근 들어서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CPI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수를 발표했는데 4.9%. 그러니까 만 2년 만에 5%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란 말이죠. 그동안 미국의 연준의 정책이 이 6%대에 또는 5%대의 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 맞춰서 금리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버리겠다라는 어떤 정책적 기조가 있었는데, 이미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5%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가 더 높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더 올릴 개연성은 좀 낮아졌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5% 밑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 금리를 유지하거나, 이게 만약에 4% 밑으로 떨어지면 오히려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 입장에서는 이 금리 리스크가 많이 좀 완화가 된 것 같고요. 우리가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4.4% 정도 시장에서 예측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1년 정도는 이 금리를 급격하게 내릴 가능성은 좀 적고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 같고요. 한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2.9%니까 내년 한 1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이 CPI가 내려가면서 금리도 완만하게 좀 내려가는, 그렇다라고 하면 성장주 입장에서는 그런 금리 리스크는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요. 또 성장주에게 가장, 그 성장 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설비 투자, 아까 1편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기업의 지역별 생산 능력 전망을 NH투자증권에서 발표한 게 있거든요. 2021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6만 톤 정도밖에 생산을 안 했던 그 양극재가 2026년에 가면, 지금부터 이제 한 4년 후죠, 48만 톤까지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국내에서 23만 톤, 유럽에서 14만 톤, 미국에서 11만 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미국이나 유럽에 이렇게 보내는, 그게 그런 것보다는 현지에서 생산을 해서 현지 공장에서 이렇게 맞추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그게 매출액 증가로 이어질 거고, 결국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증권사 리포트들이 실적 개선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과열됐다라고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치들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조금씩 다 올라가는 그 트렌드의 근거는 바로 미국의 정책적인 이슈와 이런 설비 투자 증가, 그에 따른 매출액 증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결국 산업은 조금씩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장주의 미래의 과실을 2, 3년 후의 실적 예측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실적 트렌드다. 미래 실적에 대한 트렌드 계속 유념하시면서 저가 매수, 조정 시마다 저가 매수 전략으로 담아가 보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요즘 들어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포모적이라고 하잖아요. 네. 2차 전지가 없어서 뭐 너무 괴롭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이라도 조금은 보유를 좀 하고 그 다음 스텝을 밟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고점 논란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너무 많이 이 한 3개월 사이에 너무 급격하게 오른 감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른 조정을 지금 한 뭐 20-30% 보여준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더 떨어지면 사실 고마운 거예요.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무서워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추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우리가 실적은 예측이 됐고 그 실적 증가세는 3개월마다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을 사서 언제 팔 것이냐 실적 예측치가 꺾여버릴 때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이 시점이 1년 지나면 2026년이나 2027년 실적이 나올 거고요. 그런 어떤 실적 예측치가 꺾여버리는 순간 저는 매도를 선택할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 홀딩하는 전략. 그래서 2-3년 정도는 실적이 꺾이지 않으니까 저는 계속 보유를 하겠다라는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좀 체크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우리가 세로닉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려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로닉스는 LNF의 최대 주주예요. 보통 최대 주주라고 하면 지분이 되게 많잖아요. 뭐 때로는 뭐 80 양지사처럼 뭐 90% 가까이 가지고 있으면서 품절주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이 세로닉스는 LNF의 지분이 14.4%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설비 투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 텐데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계속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하나의 이제 관점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LNF 같은 경우도 2022년에 실적이 2,600억 대였는데 올해는 4,000억, 내년에는 6,500억, 그리고 2025년에는 9,400억까지 이렇게 영업이익 예측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1년에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 실적만큼 1년마다 한 번씩 조금씩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세로닉스는 재밌는 게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5억밖에 안 돼요. 근데 당기순이익이 917억이라는 거죠. 영업으로 해서는 큰 수익을 못 얻는데 당기순이익은 917억이나 얻은 그 근간에는 이 LNF의 지분을 14.4%만 가지고 있지만 LNF의 주요 경영활동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 재무제표로 이 LNF의 그 모든 것들을 끌어오고요. 즉 LNF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로닉스의 영업 외 이익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영업의 이익이 결국 더해져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치면 LNF의 실적이 계속 늘어날수록 이 세로닉스의 영업이익은 뭐 좀 그저 그렇지만 영업의 이익에서 잡히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이 보여지면서 이 LNF와 같이 가는 지금 에코프로도 결국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기업의 어떤 실적을 가져와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세로닉스도 결국 LNF의 어떤 실적 개선세를 가져오면서 뭐 이렇게 주가 상승 포스코 우리가 퓨처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홀딩스 물론 포항제철 포스코라는 제철 기업도 있지만 이런 기업들의 어떤 실적을 가져오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세로닉스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좀 재밌겠다라는 하나의 그 예시를 들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뭐 말씀하신 지금까지 배터리 회사들 말고도 요즘 사실 신사업이라면서 2차전지 뭐 소재 관련 사업이나 아니면 뭐 광물 소재 이런 사업을 이제 사업 목적에 추구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많은 상장사들이 나도 2차전지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작가님이 이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우리가 알려진 기업과 시장 주도주 위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2차 전지 기업은 두 부류로 나뉠 것 같아요. 실적 개선을 예측할 수 있는 기업과 실적 개선을 예측할 수 없는 기업들.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로 실적 예측치를 보여주는 기업들 중심. 그런 기업들은 알려진 기업이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후발주자들, 이제 진출하겠다 하는 기업들은 약간 퀘스천을 달고 바라봐야 되겠다. 후발주자들이 이런 기존의 그 앞서간 기업들을 능가할 만한 아웃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만한 돈을 댈 수 있느냐라는 것은 많은 퀘스천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카더라 통신에 너무 리스크를 지면서 가기보다는 그런 기업들은 뉴스에 나왔다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면 3개월마다 실적 발표를 하고 3개월마다 어떠한 진행 상황이 됐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계속 문구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업보다는 이미 알려진 시장의 선도 기업 위주로,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증권이나 증권사 리포트에 미래의 실적 예측치를 보여주는 기업 중심으로 좀 가는 게 테마성 리스크를 좀 해소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2차전지 지금까지 되게 샅샅하게 훑어봐 주셨는데, 사실 뭐 짤막하게 뭐 개별 업종 기준으로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주라서 다들 이제 대체 뭐 언제 주가가 회복하는 거지 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뭐 8만 전자, 7만 전자, 9만 전자 많이 얘기 나오지만 반도체 업황만 보자면 바닥 찍고 돌아선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 반도체 기업도 어려울 게 없는 게 우리가 실적 예측치를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보면 작년도에 54조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실적이 근래 한 4, 5년 중에 피크를 찍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주가는 지금 많이 내려왔거든요. 왜냐? 실적 피크아웃.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메모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사이클이 한 2, 3년 정도의 사이클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기술이 발전되고 기존의 구형이던 메모리를 새로 교체하는 주기가 2, 3년마다 오면서 호황이 왔다가 불황이 오고 호황이 왔다 불황이 오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올해는 그 삼성전자가 11조 정도 단기 순이익을 예측하거든요. 그렇다면 전년 대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밖에 실적이 줄어들어요. 하이닉스는 더 심해요. 2조 2천억 정도의 작년에 단기 순이익이 올해는 마이너스 8조 9천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좀 내려간 거고요. 삼성전자가 회복하는 시기를 우리 네이버 증권의 예측치에 보면 2025년이나 돼야 다시 50조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이 예측을 이렇게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2025년 됐을 때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지켜봐야 되는 거죠. 내년도 가면 이제 2026년도에 실적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지금같이 어려울 때 매수하고 2, 3년 후를 기다리면 삼성전자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미리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2, 3년 후에 실적을 가지고 있고 또 삼성전자의 투자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좀 집중해도 좋지만 소부장주들, 우리나라 국내 소부장주들도 대부분 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기업들의 어떤 실적들도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거든요. 원익, IPS라든지 이런 기업들 대부분 이제 그런 추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의 메모리는 한 2, 3년 후면 좀 개선이 될 거다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더해서 우리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지금부터 투자하면 2, 3년 후부터 이제 매출액 증가가 일어나니까요. 그런 측면이 이제 더해진다고 하면 2025년에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반도체, 전문가들은 빠르면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반도체가 좀 좋아질 것이다. 감산도 지금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니까 조금씩 좀 저점 매수 관점. 외국인들도 최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 근간은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TF 투자자라면 그 2차 전지 소부장 ETF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2차 전지 ETF라든지 반도체 그런 ETF들도 좀 중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ETF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시장에 한 6개 정도 돼요. 7개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런 그 2차 전지 ETF, 예를 들면
솔 2차전지 소부장 FN이라든지요, 뭐 KB스타 배터리 리사이클링 아이실렉트, 뭐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코덱스 2차전지 산업, 타이거 KRX 2차전지 K뉴딜, 뭐 KB스타 2차전지 액티브, 뭐 이런 2차전지 ETF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ETF들을 투자하실 때 중요한 것은 상위 10개 종목의 구성 비중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은 다 2차전지나 뭐 배터리 이름이 들어갔는데요. 내용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타이거 KRX 2차전지 K뉴딜 ETF 같은 경우는 완성품, 배터리 셀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고요. 반면에 뭐 타이거 2차전지 테마나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은 배터리 셀, 배터리 소재, 양극재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배터리 2차전지의 다음은 폐배터리 산업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의 주요 모델이 나온 지 지금 한 8, 9년 됐거든요. 근데 배터리의 수명이 8년에서 1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배터리를 100이라고 봤을 때 한 20% 정도 쓰면 80%가 남은 상태에서 배터리가 이제 수명을 다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스파크가 일어나고 막 좀 안 좋은 그런 효율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80%가 남은 상태에서 이제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가져다가 ESS라고 해서 에너지 이제 원으로 쓰거나 아니면 20%를 충전해서 다시 쓰거나 우리가 리튬이나 이런 거는 유한하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기술이 굉장히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고 그거는 이제 올해부터 또는 내년부터 이 폐배터리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한 3, 4년 후부터는 이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폐배터리 기업들의 어떤 실적도 지금 한 2, 3년 후까지는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느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한 3, 4년 후부터는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개연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로봇 산업처럼 한 3, 4년 후를 내다본다면 3, 4년 후에는 폐배터리 기업들이 많은 성장세와 관심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미래 실적을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이 폐배터리 기업도 좀 체크를 해서 갑자기 이렇게 훅 또 상승할 개연성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와 함께 우리가 폐배터리 기업들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2차 전지주다 이렇게 따라가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나만의 어떤 투자 철학이 있는데 그 투자 철학을 단지 그냥 정성적인 이슈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될 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될 거다라는 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실적 예측치들, 증권사 리포트들이 이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많이 발표를 해요. 사람들의 관심들도 높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목표 주가나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실적이 계속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지, 실적 예측치를 대비해서 현재 시가총액과 비교해서 버블 여부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시면서 주가 조정이 올 때마다 오히려 나는 어떤 비중을 늘리는 그런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예측, 증권사 보고서 어렵다고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사실 다 안 찾아보시는 거 아닙니다. 뉴스 보기도 사실 바쁘거든요. 그래도 증권사 리포트와 관심 종목에 대해서 나오시면 꼭 미래 실적 추정치는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화면에서도 주요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을 보여주실 거잖아요. 띄워드리니까 그것들 캡처를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서 나만의 어떤 실적 예측치들을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